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을 맞은 노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놓쳐버린 시간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늘 꾹 눌렀습니다. 10억만 모으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목표인 10억을 채우면 그때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제 욕심을 눌렀고 제 삶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저와 달랐습니다. 아내는 작은 것에도 설레는 사람이었습니다. 꽃집, 맛있는 식당, 예쁜 옷가게를 지나면서도 설레어 하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꿈 많은 소녀 같던 아내를 얻기 위해 저는 온갖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아내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는 늘 아내에게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아내는 우리 함께 목표를 이뤄보자며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늘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입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참으며 살아갔지만 가끔씩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예쁜 옷도 입고 싶고 봄이면 꽃 구경도 가고 싶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나중에 하자고 말했고 제 눈치를 보며 어렵게 꺼낸 아내의 소망은 그렇게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정말 나중에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아내가 딸기 한 박스를 보며 오늘은 저거 하나 사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너무 비싸니 먹고 싶어도 조금 참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짧게 웃었지만 곧바로 눈빛 속에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한숨 같은 미소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은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자 아내가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제주도를 참 가보고 싶다며 바닷가에 핀 유채꽃도 보고 싶고 돌담길도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나중에 가자고 우리 목표를 채우려면 아끼고 모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잠시 웃다가도 한숨을 쉬며 10억 다 모으면 그때는 꼭 데려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 속에도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내는 점점 저를 닮아갔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스스로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얼굴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따라오는 아쉬움. 그 표정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몇 번이고 반복되었는데도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가끔씩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제주도도 어느 순간부터는 입 밖에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아내가 마음을 접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아내가 하고 싶던 모든 것을 하나씩 포기해가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아껴온 세월 끝에 어느덧 제 손에 6억이 모였습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돈이었지만 목표였던 10억을 채우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 돈이면 충분하다. 더 욕심내지 말고 이제는 아내 소원 들어주며 살아야지.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 제주도 이제 가보자. 그러나 아내는 그날도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 감춰진 피로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마지막 힘 같았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들떠있는 저에게 다가와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이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이상이 있었지만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 거고 평생 아껴야 한다고 말한 저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아파도 참으며 병원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밤마다 기침을 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아내는 괜찮다며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돈이 많아져서 편하게 살게 되면 다 좋아질 거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치료가 쉽지 않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제야 다급하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내려놓자.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다던 제주도 내가 당장 데려가 줄게. 유채꽃밭도 보고 바닷가도 걸으면서 마음껏 즐기자. 먹고 싶다던 음식도 다 사줄게.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아껴온 세월, 그토록 모아온 6억.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차갑게 남아있는 통장 속 숫자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시간이 꽤 되었지만 써야 할 사람이 없는 통장의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때 딸기 한 박스를 못 사줬을까? 왜 그때 예쁜 옷 한 벌 못 사줬을까? 도대체 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제주도에 한 번을 데려가지 못했을까? 그때마다 아내가 지었던 짧게 웃다가도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가던 그 아쉬운 표정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기 위해 써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쓸 사람도 없는 돈을 모으기 위해 저는 저희가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걸 몰랐습니다. 그 무지 때문에 아내를 잃었고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빈 의자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채워야 했던 건 통장이 아니라 우리 둘의 시간이었는데 나는 이제야 그걸 알았어. 당신이 곁에 없고 나서야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아무리 사과를 해봐도 사진 속의 착한 내 아내는 그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후회만 반복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함께 먹고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돈은 모을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제가 놓쳐버린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